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지우는 것이다.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이다. 한 가지 명심해 주길 바란다.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현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인다. 밀린 업무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주말 모임에 적당한 식당도 검색해봐야 한다. 나도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보며 한없는 감격에 빠지다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녹초가 되어 우울해졌다. 내면이 혼란스럽다 보니 주변 역시 혼란스러웠다. 일을 마치고 돌아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난장판이 된 거실이었다. 그때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일상은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향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고 분류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켰다.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니멀리스트의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해 주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에리카 라인.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을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도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보기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피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길 원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메일함에는 정신적 부담에 무게를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은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 다니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와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끌어내야만 비로소 그들이 친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둘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다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들의 고리들이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없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서투르다.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뇌에 더 깊이 새겨진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변형이 가능하다. 과학 용어로
이를 신경가소송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잡동사니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은 채 구석에 버려져 먼지만 쌓인다. 얼마가 지나면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것에 눈독을 들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다. 이 과정에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렀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해마다 꺼내기가 내심 귀찮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에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은 그것에 지불한 돈뿐만이 아니다. 이것을 검색하거나 구입하거나 정돈하거나 보관하거나 수리하면서 보낸 시간도 비용에 포함된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혹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쓰지 않았는가? 요컨대 삶이 잡동사니에 짓눌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미니멀리스트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다는 소망을 조금씩 버렸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것이 많아진다. 더 이상 액자와 예술작품으로 벽을 채우지 않는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점차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자 이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이 더 커졌다. 자신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기가 지금보다 쉬웠던 적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따금 전화를 하거나 SNS를 통해 동창들과 연락하다 보면 누군가 승진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휴가를 가거나 새 집을 장만할 때마다 소식을 접하게 된다. 어린 시절 친구, 한참 동안 보지 못한 사촌, 직장 동료, 상사, 이웃, 심지어 연예인의 새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지금, 세상은 더없이 좁아졌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대개 자신의 삶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기록을 남기고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은 누락시키면서 현실을 여과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처럼 항상 머리가 단정한 사람은 없으며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집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각 가운데 한 가지만 머릿속을 스칠 때마다 경고가 울린다고 생각해보자. 경고가 울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라. 오늘 저녁에 외식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돼. 새 옷이 필요해. 엄마한테 이거 사드리면 무척 좋아하시겠지? 세일이니까 꼭 사야 돼. 품절되면 어떡하지? 이거 사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다들 가지고 있잖아. 나도 가져야 해. 기분 전환이 필요해. 이걸 사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소비는 기분 전환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무언가를 구입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멋진 삶과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나의 독자 로리는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했을 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내가 두고 온 물건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존재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무엇을 적어 넣겠는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을 재빨리 적어보자.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맨 위에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밑바탕이라는 사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창의적인 일, 남을 위한 보답과 봉사, 신앙, 경제적 안정, 삶과 일에서의 목표의식 등을 적을 것이다. 장담컨대 새로 산 청바지나 지난주에 구입한 전자제품 혹은 최근 아마존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숨겨진 모미는 바로 이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정리에는 소질이 필요 없다. 이 과정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을 명심했으면 한다.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난 정리에 소질이 없어 라고 하며 변화를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자주 정리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덜 소유해야 한다. 가진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리고 가진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을 때 물건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는 그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10중 8구 잡동사니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짐작건대 변화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다. 작은 시작, 큰 만족감.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리가 필요한 모든 구석과 서랍, 옷장을 살피다 보면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게 시작하라. 부엌 찬장 하나, 옷자랑의 서랍 하나, 욕실 세면대 아래의 수납장 등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선택하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모조리 없애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깔끔하게 정돈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자. 앞으로 서랍이나 수납장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에 주목해보자. 기운이 날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머지 서랍들도 차례차례 정리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데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작은 영역 하나부터 시작해 그것이 선사하는 해방감과 만족감을 먼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성취로 이어진다. 딱 10분의 효과. 한 영역을 정리할 때 시간을 정해준다. 그 시간은 딱 10분이다. 10분간 타이머를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라. 혹여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시 10분간 타이머를 맞춰라. 하지만 타이머가 울리면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단 10분 안에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돌아보고 밀려드는 성취감과 점점 커지는 자신감을 느껴라. 아무리 큰 퍼즐 조각이라도 한 번에 하나씩 맞추어야 한다. 습관은 관찰해야 지속된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관찰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컨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서ben골주의 2943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누를 쓰는 습관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가족이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쓸 가능성이 2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적어 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장기적으로 볼 때 체중을 더 많이 감량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매일 명상하는 사람은 연속해서 명상한 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덕분에 계속 명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잡동사니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총 30일 동안 매일 기부할 3가지 물건을 찾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달력에 그 과정을 체크해보자. 하루에 물건 하나씩을 버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 달력을 채워나가는 일수가 증가할수록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을 것. 아주 흔하게 듣는 실패 사례가 있다. 잡동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사력을 다해 열심히 하다 보니 얼마 못 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유명한 미니멀리스트 곤도 마리에는 잡동사니를 치우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최선을 다해 몰입하기를 권한다. 획기적으로 변화한 다음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나쁠 것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일, 아이들, 건강 문제, 여유가 부족해 배우자 등 방해 요소가 다분한 삶을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 처음부터 정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한 번에 한 영역씩을 정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여라. 애정이 담긴 물건도 버릴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나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애정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일이다. 이럴 때는 딱히 추억이 담기지 않은 물건들, 예를 들어 부엌 집기, 잃어버렸을 때마다 사다 보니 여러 개가 되어버린 충전기 같은 것부터 버려보자. 그런 물건부터 시작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성이 적은 물건을 버리는 경험이 쌓이면 더 중요하거나 애정이 담긴 물건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모든 물건에게 제자리를. 잡동사니의 정리의 목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놓을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건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효율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그동안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은 당신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집에 물건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약 집에 새 물건을 들일 때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물건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한다. 이거 버렸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게 필요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자신이 선물한 장식품이 없는 걸 보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문제에 쉽게 답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바라건대 나의 조언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어 주어 궁극적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비전에 더 어울리는 가정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물건을 보관하는 편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 이 물건이 필요해질 때 다시 사거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유로로 임대하는 편이 나을까? 내 대답은 거의 항상 후자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면 그것을 다시 사는 잠재 비용보다 더 큰 정신적, 감정적 비용을 치른다. 물건을 보관할 때 드는 실제 비용을 평가한 다음에도 고민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상자에 담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라. 단 6개월이든 1년이든 보관 기간을 미리 정해서 상자가 다용도실의 어두컴컴한 구석에 영원히 놓여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둔 날짜는 달력에 표시한다. 그 기간 동안 상자에 담은 물건이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미니멀리즘을 향한 여정에서 애정이 담긴 물건을 처분해야 할 때만큼 당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본인의 삶과 가정에 대한 비전을 되새기면 이 어려운 결정이 조금은 쉬워진다. 어떤 물건이 비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비전을 손상시키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애정이 담긴 물건을 정리할 때면 나는 물건을 없앤다고 해서 추억이나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되새긴다. 기분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원할 때마다 추억을 소환할 수 있다. 물건이 있어야만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하기 전 물건에 사진을 찍어두면 추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온라인 커뮤니티 멤버인 바버라는 이 걸림돌에 대한 자신의 멋진 견해를 공유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내다보고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따금 애정이 담긴 물건이 내게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저자 에리카 라인.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미니멀리스트.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목적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은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지만 과거의 에리카는 누구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쳤을 무렵 미니멀리즘을 만났다. 여러 지침대로 물건을 수도 없이 갖다 버렸고 나중에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 되었다. 그러나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과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했다. 에리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 요컨대 에리카에게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